2040년, 지금부터 15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 있을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판서 컨텐츠를 많이 찍고 있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3월부터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혼자 이제 사업을 하고 투자할 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많이 만나고 뭐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듣고 평소에 이제 고민했던 건데 쉽게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뭐 좀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요즘에 이런 시장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같이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좀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2025년인데 2040년, 지금부터 15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 있을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 실제 데이터상 보면 아파트 가격은 작년에 또 오른 것도 있어요. 사실 조금 떨어진 데도 있어요. 금매도 많이 나오고 한데 뭐 그렇다고 엄청 하락했냐? 수치상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사이클은 있지만 근데 일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가장 근본적인 뒷받침되는 사유가 뭘까? 인구 감소야. 사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사실화가 됐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면 그만큼 수요도 줄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줄면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다. 요즘 출생률이 뭐 1%도 안 되잖아. 외국에서는 뭐 한국 망할 거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구 감소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겠지. 부동산 가격이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에 대해서 다른 상반된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몇 인 가구가 제일 많을까? 뇌피셜은 아니고 수치상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제일 많아.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뭐 3, 4인 가구가 많고 5인 가구도 많았는데 1인 가구는 별로 없었잖아. 뭐 통계청인가? 문부기관에서 발표한 건데 1인 가구는 앞으로 2040년까지 계속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봐봐. 인구는 2020년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 사실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는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일단 주택시장에서 인구가 사는 걸까? 가구가 사는 걸까? 가구가 사는 거죠. 가구가 매입을 하든 어쨌든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 어쨌든 들어가 살 공간이 있으려면 그만큼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2040년까지는 이제 계속 늘어난다 라고 보면은 사실 2인 가구가 1인 가구가 되면은 사실 집이 2개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인구 감소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때릴 때 대체적으로 어딜 때리지? 지방을 많이 때려. 지방을 때리는데 지방은 사실은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구는 대한민국에서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가속되고 있어요. 부동산이 더 비대칭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반 정도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방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는 게 맞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은 어쩔지 몰라도 적어도 여기만큼은 좀 집중화되기 때문에 가구 수도 늘어나고 오르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인플레이션. 그치?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흔히 화폐 가치 하락 얘기할 때 새우깡이랑 짜장면 얘기를 많이 하지. 새우깡이 1970 몇 년도에 출시가 됐대. 근데 처음 출시됐을 때 새우깡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지금 1,500원이래. 근데 처음 출시됐을 때 70 몇 년도에 50원이었대. 새우깡을 그때 많이 먹었어? 지금 많이 먹을까? 그리고 짜장면이 지금은 뭐 한 8, 9천 원 하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 막 짜장면이 막 몇십 원, 몇백 원이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짜장면이 그때가 귀했을까? 지금이 귀할까? 그때가 더 귀했다고. 짜장면의 가격이 올랐는데 짜장면의 가치가 오른 걸까요? 라고 했을 때 가치가 오른 건 아니야. 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기보다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것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2040년까지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 아니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있다.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았던 시점이 크게 3번이 있죠. 첫 번째가 언제냐? 우리가 기억하는 IMF 98년도. 그래서 IMF 때 막 다 망가졌다가 그때 막 현금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막 건물 주워 담잖아. 주워 담은 다음에 막 그때 부자 되고 막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언제야? 리먼 때야. 리먼 2008년. 세 번째가 언제냐? 코로나. 팬데믹. 비교적 최근이죠. 하다가 막 부동산이 또 많이 올랐었죠. 지금은 또 이게 올까 안 올까? 올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들 대출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이제 경제 위기라는 거는 어떤 전문가 말에 의하면은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일반들이 알고 있을 때는 경제 위기가 안 온대.
경제 위기는 모를 때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그 대출을 안 해주는 행위가 피해가고 있다는 거야, 웅덩이를. 사실 그분 말이 뭐 맞다 이런 틀리다를 떠나서 경제위기가 또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미 다 배부른 만큼 배불렀어. 여기서 더 성장하려면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헌덤점프할 만한 뭔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조금 약간 저성장 고착화돼서 위기도 없지만 그렇다고 막 큰 성장도 없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1인 가구는 1인 거주하는 집에 대한 상품, 그 다음에 수도권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세 번째, 화폐 가치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베팅하려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돼? 중장기 투자를 해야 돼. 화폐 가치가 막 한순간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길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중장기에 더 어울리는 부동산 투자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과 수요 아니면 뭐 정부 정책, 세금 정책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다 씹어 먹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락하는 요인들을 다 극복하려면 사실 중장기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오래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오래 기다릴 인내력이나 아니면 자금력이 있어 없어? 대부분 없어. 근데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해.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 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뭐냐? 지금보다 싸게 사서 요 갭을 먹거나 아니면 요 상태에서 가치를 업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산 증식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싸게 산다. 이게 뭐죠? 그래서 요즘 경매가 유행이지. 사실 경매는 어떤 시장에나 시세보다 싸게 산다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 이후나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자고 일어나면 몇 천씩 오르고 막 그럴 때가 아닌 이상 사실은 경매는 꾸준히 알아두면 좋다. 근데 이거에 또 반대급부로 사실 이 밸류업, 개발이죠. 이 개발이라는 게 꼭 신축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에요. 뭐 임차인을 조금 뭐 더 좋은 임차인으로 갈아 낀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증축을 한다거나 건물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조금 업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채널은 아니죠. 경매 채널 아니니까 자, 개발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 결국 개발이죠. 밸류를 업하는 거야. 개발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꼭 짓지 않아도 돼요. 개발이라는 게. 밸류를 업시킬 만한 모든 행위를 저는 개발로 통칭을 한 겁니다. 지어서 매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개발업자들이 이걸 택하죠. 지어서 매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이나 새로운 상가나 새로운 공간을 창출을 해가지고 시장에 풀어버리는 이제 그런 개발업자의 사회적인 역할이 있죠. 매각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 수익이나 이런 걸 얻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래가 안 되기도 하고 매각을 할 때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디벨롭 시장에서의 추세는 뭐냐면 운영의 트렌드가 요즘에 있는 것 같아. 운영을 한 다음에 이걸 보유를 해요. 보유를 하고 나중에 때가 왔을 때 이제 매각을 한다. 신축 정규반에서 다루는 거는 이 개발하는 행위에 사실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각을 하든 운영해서 보유를 하든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한데, 대기업들도 보면 뭐 사실은 뭐 매각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보유를 한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이제 매각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뭘 하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라고 하면은 각광받는 연령대가 뭐지? 노년층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시니어 하우징이 굉장히 각광을 받죠. 거기에 1인 가구가 늘어나. 플러스 1인 시니어 가구. 근데 이제 시니어 분들은 혼자 살면 조금 어렵죠. 보통 시니어 하우징이나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는 수도권에 1인 주택 가구 이런 거를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니어 하우징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운영이라는 게 현금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냐? 현금 흐름 극대화한다거나 비교적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숙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도 좀 풀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좀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그전에는 뭐 단순히 외국인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뭐 친구들끼리 논다 했을 때 코로나 때 많이 문화가 바뀌었지. 막 술집 가서 막 밤새 먹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 하나 잡고 거기서 편하게 먹고 여러 기능들을 좀 하는 것 같아. 이 숙박이라는 게. 이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이나 호스텔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PM을 수주해서 눈여겨 많이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다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1인 가구를 많이 사는 원룸이나 상가주택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정책적으로는 좀 막혀있죠. 주택을 살 때 뭔가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수를 갖고 있으면 불리한 면이 있잖아요. 대출도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더디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생을 좀 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많단 말이야. 이제 공실이 걱정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근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1층에 뭐가 있죠? 1층엔 주로 뭐가 들어오냐면 상가가 많이 들어와. 사실 2층부터 뭐가 많이 들어오죠? 오피스가 많이 들어와. 건물을 그래도 꼬마 빌딩이어도 4, 5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비율로 보면 사실은 오피스를 많이 개발할 확률이 높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공실을 해결하려고 강남 근생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운영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오피스 섹터의 특징은 뭐냐? 오피스는 모여 있어. 그래서 사실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가급적이면 임대가 아닌 내가 직접 그 오피스를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게 좋다. 직접 뭐 식당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때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두서없이 뭐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해봤는데, 단순히 개발을 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냥 신축비가 올라가지고 뭔가 이제 이건 효율이 없다 이렇게 뭐 단정 짓는 것보다는, 뭐 비교적 지금 뭐 사실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매입을 해서 싸게 매입해서 운영만 하다가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조금 그래도 능동적으로 좀 차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경매를 해서 조금 싸게 사거나. 근데 사실 서울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강남 건물을 경매로 싸게 산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없어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개발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그냥 매입하거든 운영을 하든 간에 이런 기초적인 처음에 태어나는 것부터 알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뒷단에 뭔가 운영이나 그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조금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